좀 내용이 그렇게 어려우신가요?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개요도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어떤 헬스 토픽이다 보니 마치 뭐 그냥 제가 뭐, 자료 준비하기 쉬운 그런 네,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 질환에 대해서 또 얘기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. 뭐 사실 우리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이렇게 뭐 해보면 되겠죠, 그죠? 그래서 지금은 신경계 질환 중에서 이제 신경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. 그다음 신경계 구조를 얘기를 하면서 이 수초라고 하는 미엘린 수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, 그럼 미엘린 수초가 뭔가 손상을 받거나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질환들, 그다음에 미엘린 수초의 재생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면서 그 질환들에서 조금 이제 엇나가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다발성 경화증, 그 다음에 급성파종성 뇌척수염까지 말씀을 드렸고, 이 두 가지 질환은 중추신경계, 즉 뇌와 척수에 발생하는 그런 탈수초성 그런 병변이라 그러면 뇌와 척수가 아닌 말초신경계에서 나타나는 질환에 대해 가지고 한번 알아볼 건데요.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길랑바레 증후군입니다. 프랑스 신경학자가 이름을 붙인 질환이어 가지고요. 그래서 영어로는 발음이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는 길랑바레라고 이렇게 네,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. 아무튼 응급실에서 네,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질환 중에 하나고요. 주로 이제 뭐 감각 어떤 그 이상도 동반을 하긴 하지만 주로 이제 이런 사지마비 증상을 흔히 나타내기 때문에 또 상당히 진행도 빠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팔다리를 제대로 이렇게 쓰지를 못하니까 깜짝 놀라셔가지고 오시는 경우, 또 이런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진단하기에 앞서서 감별해야 되는 그런 어떤 증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. 그래서 어떤 다양한 검사와 그 다음에 어떤 영상의학적인 그런 어떤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진단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질환입니다. 그래서 역시 우리 몸의 어떤 면역 체계가 뭔가 좀 이상이 있거나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3분의 2의 어떤 길랑바레 환자분들 중에서 한 3분의 2의 정도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특히 한 2, 3주 전에 뭔가 감염 증상, 이게 뭐 상기도 질환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뭐 위장 질환이거나 이런 것들이 선행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, 어떤 경우는 뭐 예방 접종 이후 아니면 수술 또는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한 가설을 이러한 이제 좌측에 검게 보이는 사진은 이제 전자현미경 사진인데요. 우리의 어떤 면역 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 대식세포가 말초신경의 말초신경에서는 수초가 이제 슈반셀이 수초를 형성한다고 한번 앞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그래서 이 슈반셀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둘러싸서 어떤 그 슈반셀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됩니다. 또는 다른 어떤 이제 형태의 어떤 길랑바레 증후군에서는 이 수초를 벗겨내는 형태로 마이크로파지 대식세포가 작용을 해서,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아형도 이렇게 존재를 하거든요. 여튼 이런 뭐 자가 항원 항체 반응에 따라 가지고 T세포나 아니면 이런 대식세포가 이 수초를 어떤 공격하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수초가 손상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기전에 의해 가지고 수초가 손상을 받게 되면은 그 신경 신호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렇게 해서 이런 사지마비와 같은 그런 어떤 운동신경성의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그런 질환이 이런 길랑바레 증후군입니다. 그래서 이 증후군은 말초신경계에서 나타나고요. 이런 질환들이 있구나.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간간히. 자, 오늘은 길랑바레 증후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.